네, 안녕하십니까. 마성환내과 김선봉입니다. 오늘은 2부로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단순히 숫자만 중요하지가 않고 질이 중요하다. 고지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사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4번까지요. 제가 오늘은 RC, 잔여 콜레스테롤 개념과 동맥경화의 위험인자, 그다음 당뇨, 대사증후군, 지질대사의 변화와 사용하는 약들과 치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화면이 작죠. 그래서 요거 LPA라고 하는 거 이거 화면 보시면 되는데 이 독소에 강한 변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라이포르텐 A라는 거는 아포 A라는 특수한 단백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건 아주 아세로제닉하고 유전성이 강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요 그림장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자, RC의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RC는 뭐냐면 이 그림 보이시죠? 맨 위에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리파즈에서 VLDL이 되고, 그게 IDL이 되고, LDL이 되고, LPA가 되는 건데, 이건 유전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HDL이 되는 건데, HDL이 따로 있는데, 다 요, 넌 HDL 콜레스테롤 할 수 있는 여기는 모두 다 아포B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연구할 때 LDL 콜레스테롤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다 하나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다 생각했으니까 이것만 같이 생각해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LDL 콜레스테롤과 메이스의 연관관계만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만 않더라고서 느껴지면서 그 외의 콜레스테롤, 렘넌트 콜레스테롤 개념이 나온 건데 이 렘넌트 콜레스테롤은 그 렘넌트 카일로마이크론과 VLDL, IDL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아포비는 붙어 있는데 TG가 되게 많죠. 그래서 TG 리치 라이포프로테인을 말하는 게 렘넌트 콜레스테롤이고요. 전체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 빠지죠. LDL까지 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 콜레스테롤에서 HDL, LDL을 뺀 요거를 다 뺀 건 요 LPA는 유전적인 가능성이니까 요 두 가지를 뺀 이 나머지를 렘넌트 콜레스테롤이라 하고 이건 주로 TG 리치 라이포프로테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 동맥경화를 일으킬 때 엔도셀렘에 가가지고 마크로파지에서 크게 커서 그런지 직접 업테이크가 돼요. 산화되지 않아도. 그래서 동맥경화 폼셀을 형성을 바로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LDL 콜레스테롤 외에 리스크 팩터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겠죠. RC는. 또 추가로 할 게 넌 HDL 콜레스테롤 개념이 있거든요. 넌 HDL 콜레스테롤 뭐냐면 요 LDL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LDL 포함해서 아포비 라이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 모두 말하는 거고 이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총 버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치드 콜레스테롤도 뭐 LDL 외의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이거는 LDL을 포함한 개념이죠. 정확히 하면. 그래서 너네치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메이스 리스크는 모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총 버든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양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전통적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발려면 뭘 해야 된다? RC 개념. 렘넌트 콜레스테롤 개념을 봐야겠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고요. 자, 그럼 렘넌트 콜레스테롤 특징은 뭐냐면 되게 아세로제닉해요. 왜냐면 크다고 말씀드렸죠. 크고 그리고 마크로파지에서 그러니까 큰 게 이게 옥시데이션 되지 않고도 바로 마크로파지 업테이크 돼가지고 바로 폼셀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염증이 되고 아세로마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절대 양을 보게 되면 카일로마이크 렘넌트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LDL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TG가 많아서 TG라고 보려고 하겠지만 물론 TG가 분열이 절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콜레스테롤 에스터 양도 LDL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LDL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매우 아세로제닉하다. 마크로파지 바로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동맥경화는 아까 말씀드린 같은 건데 아포비 콘테인 라이포프로테인 통해서 이게 혈관 내피세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티마하고 메디아 있을 때 인티마에 쌓이게 됩니다. 인티마에 쌓이게 되고 마크로파지에 바로 업테이크가 돼서 그게 근데 렘넌트 콜레스테롤 바로 업테이크 된다죠. 그래서 폼셀이 되고 그다음 플락이 만들어진다는 거. 요거 보면 이건 미국 저거 저널인데 여기서 보면 자 동맥에 루멘이 있고요. 인티마층이 있는데 이 인티마층에서 VLDL은 되게 크죠. 그 IDL, LDL인데 콜레스테롤 양은 뭐가 더 많다? VLDL이 더 많다. 그리고 얘는 바로 마크로파지 직접 업테이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들어온 다음에 애들은 들어온 다음에 무슨 노듈레이션 산화 과정 거친 다음에 폼셀로 된다는 거. 폼셀이 되게 되면 여기서 아세로마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RC가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동맥경화 할 때 그러면 어떤 점이 맞죠? 아포비 컨테인 리포페인이 물론 주범이고요. 요것들이 다 일으킬 수 있죠. 즉 아포비 라이포프로테인은 이 입자 수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총 입자 수거든요. 그래서 이 입자 수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 개념은 뭐냐면 이게 아포비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요. 솜사탕에 막대기를 아포비로 한다면 막대기가 솜사탕마다 다 있어. 근데 솜사탕이 큰 것도 아포비 하나고요. 작은 것도 아포비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게 또 대화 과정이 되면 LDL 똑같이 100이라 하더라도 솜사탕 양 양체 솜의 양은 전체 100이에요. 사탕의 양. 그렇지만 아포비가 20개 있으면 이 솜사탕 막대기당 어떻게 돼요? 20개 있으니까 5개씩 솜사탕이 크기가 5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솜사탕이 LDL이 똑같이 100인데 아포비가 100이다 그러면 솜사탕 하나에 막대기 하나에 아포비 하나에 솜사탕이 1씩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알이 100개인 거랑 마찬가지여서 총 콜레스테롤 양이 똑같이 100이라도 그 작고 이걸 스몰이라고 하는데 작은 LDL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거일수록 질이 LDL이 안 좋을수록 더 아세로제닉하게 되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더 인티마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양보다 아포비의 개수가 또 되게 중요한 거여서 아포비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입자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 작은 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양일 때 그래서 아포비 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특징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작고요. 렘넌트 콜레스테롤은 더 크죠. 근데 입자당 콜레스테롤 양은 얘가 더 많고요. 대사는 LDL 리세터 대사지만 얘는 렘넌트 콜레스테롤 간에 업테이크 되고 얘는 마크로파지에 바로 업테이크 돼서 바로 아세로제네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거의 해석은 LDL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 전체적인 버든을 말하고요. 전통적인 치료 목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렘넌트 콜레스테롤은 LDL 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G 리치 라이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 양인데 당뇨 환자하고 고중성장 혈중에서 더 많고요. 요거는 마크로파지 직접 어뜨고 매우 아세로제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포비는 아세로제닉한 리포프로테인 총 입자 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다? 솜사탕 막대기 하나당 솜이 작아지면서 엄청난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저 엔도셀 그 내피세포 잘 엉긴다. 그래서 아포비가 많을수록 아 입자가 많네. 그러면 스몰한 작은 것들이 많다는 거네. 그럼 더 아세로제닉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 위험자의 키 지표는 아포비이고요. 이건 입자 수를 말하고 입자 수가 많을수록 혈관벽에 들어갈 리스크가 높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LDL뿐 아니라 렘넌트 콜레스테롤 모두를 반영해서 리포프진 중에서 혈관벽에 들어갈 리스크가 높음을 말하는 게 아포비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중 대사를 차지하는 건데 이건 올해 연구 기준이고 버든을 말한다 할 수 있고요. 렘넌트 콜레스테롤은 입자 콜레스테롤 양이 아주 많다. 말씀드렸죠. TG가 줄지만 그래도 전체 양 콜레스테롤이 많고요. 이 플라그 크기 더 성장시킬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이것들이 동맥경화 위험제 키지표고요. 여기서 하나만 꼽겠다 하면 단연 아포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에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 대사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이고요. 이게 중성지방이 높거나 당뇨 환자 많거든요. LDL은 괜찮아. 근데 HDL 너무 낮죠. 그리고 TG가 높은 환자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이게 당뇨 환자들 되게 흔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LDL 100 이하로만으로는 동맥경화 위험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겨진 아세로제니카 파티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아포비 검사가 꼭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 당뇨 환자에서는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렘넌트 콜레스테롤은 아세로제닉하다고 그랬고 양도 많다고 마크로파지 바로 들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스몰 덴스 LDL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많아지는데 요거는 혈관벽에 작아서 침투도 잘하게 되고요. 산화도 쉽고 동맥경화를 매우 잘 악화시키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스몰 덴스 LDL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림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요거 보면 요거를 많이 볼 텐데 이 카일로마이크론 TG가 많겠죠. 그럼 타일로마이크론이 많은데 이 카일로마이크론과 LDL, HDL과 요게 CPT라는 것은 이게 뭐라죠? 콜레스테롤과 에스테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인데 이 카일로마이크론이 TG를 얘한테 줘요. 그리고 LDL, HDL은 콜레스테롤 TG, 카일로마이크론을 주거든요. 요 효소인데 이 효소의 작용은 LDL은 콜레스테롤 얘한테 넘기고 여기 있는 중성지방을 LDL이 먹게 되잖아요. HDL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HDL1은 처음에 만들어진 가이드 만든 HDL1을 말하는 거고요. 이 HDL이 카일로마이크론에 의해서 TG를 먹게 되면 HDL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LDL이 LDL1이었다가 여기 카일로마이크론 TG를 얘가 받게 되면 TG가 붙으니까 어떻게 입자가 커지죠? 그걸 HDL2라고 그러고 LDL2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2 있는 게 있다가 리파즈에 의해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TG가 걷어나잖아요. 걷어나면서 확 줄면서 LDL3, HDL3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HDL 토탈 쟀을 때 이 HDL은 HDL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DL1만 있는 게 아니라 HDL2, H3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HDL2, 3 어떻게 돼요? 3가 많아지면 HDL이 되게 스몰 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HDL 역할을 잘 못하거든요. LDL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DL3가 되면 스몰 덴스 LDL 되면서 이건 되게 아세로제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관행에서는 이게 우리가 하모니 있게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CPT가 되고요. CETP가 되는데 이 메타볼릭 신드롬, 그러니까 간에 TG가 많아지고 대사증후군은 메이슬드가 있고 당뇨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굵어졌는데 이 TG 시내가 많아지거든요. TG 합성이 많아지면서 간 내에도 중성지방이 쌓이고 중성지방에서 지방간이 되고 또 간에서 VLDL 시크릿이 많아지게 돼서 이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 많아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 많아져서 LDL과 HDL을 2로 만들어지게 되고 LDL, HDL2, HDL, LDL2가 그 리파즈에 의해서 HDL3, LDL3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TG가 많아지게 되고, 이것들이 원래는 리파즈에 의해서 여기서 팻 에시드가 나와서 프리 패티 에시드가 브라운 패티에서도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퇴화해야 돼요. 브라운 패티. 그래서 이것도 자꾸 쌓이기만 하지 브라운 패티에서도 패티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 대사증후군들이고 메이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고중성지방혈증, 지방간 환자들은 이 VLDL 시크릿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브라운 팻도 잘 쓰지 못하고 얘도 퇴화하게 된다. 그리고 화이트 아디포스세트는 점점점 커진다. 왜냐하면 중성지방이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쌓기만 하고 에너지 못 쓰는 상태가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몰 데스 LDL 요거 말씀드린 거 요 그림 아까 다시 설명드리죠. TG가 높게 되니까 이 메이플드에서 이게 more large VLDL에서 TG 리치 VLDL이 많아지게 되니까 얘들한테 TG 리치 ATL을 만들어 버리고 TG 리치 LDL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요게 HDL2가 되고 LDL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가 됐던 것들은 TG 리치가 되니까 입자가 컸단 말이에요. 컸는데 크니까 이게 잡혀요. 그래서 리파가 잡혀가지고 디그라다딩 되면서 스몰 HDL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익스큐션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 기능을 HDL이 못해요. 콜렛을 잡아가지고 간으로 가는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 TG 리치 LDL이 LDL 틀어갔죠. 얘가 리파즈가 되면서 오히려 TG가 확 빠지니까 되게 스몰 덴스한 LDL이 돼요. 그래서 TG가 거의 없어지고 LDL로만 똘똘 뭉친 스몰 덴스 LDL이 되거든요. 이것은 매우 아세로제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DL 쟀을 때 HDL1만인 게 아니라 HDL2, 3도 같이 있게 되는 거고요. LDL도 2, 3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포비가 많아진다는 것들은 이 입자가 다 많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이슬들이라든지 당뇨인지 지방간 환자들에게서는 스몰 덴스 LDL이 많아지고 스몰 덴스 HDL이 많아지고 HDL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LDL 100이라도 아포비가 많다는 것은 스몰 덴스 LDL이 많아지는 걸 의지하고 작기 때문에 혈관벽 침투가 쉽고 산화가 쉽고 동맥경화를 매우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TG 페노타입이라 불러요. 하이 TG의 로우 HDL 스몰 덴스 LDL 증가죠. 요거의 특징은 아포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메이스를 흔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TG 페노타입이네 라고 하면 TG는 뭐 콜레스테롤 또 아니고 뭐 동맥경화랑 연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착각이다. 왜? TG 페노타입인 경우에는 메이슬드 같은 경우에는 VLDL 시크릿이 많아지면서 LDL, HDL이 정상 LDL, HDL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아세로제닉한 상태가 바뀐다는 거, 스몰 데스 LDL이 많아지고 아포비가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TG 페노타입에서 TG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말씀드린 거, 요 그림도 하나 없고요. 자, 그러면 사용가능 약도가 치료 보편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타틴은 잘 아시죠? HMG 코엘 리서치를 억제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양을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리파즈를 증가시켜서 LDL 리파즈 증가서 이거를 자꾸 디그라데이션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아포비도 동반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의 메인 축이 되겠고요. 스타틴은 안 쓸 수가 없죠. 에즈티뮤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일로메리크는 소장에 흡수되는데 이것을 흡수를 막아요. 그래서 체내 아포빌 지단백의 전반적인 감소를 일으키고 입자 수를 줄입니다. 아포비가 줄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간에서 LDL 제흡수가 증가되면서 LDL이 한 15에서 20% 감소 효과가 있다. 그래서 STB 담독이 전체 흡수되는 콜레스테롤 전체 20%를 담당하는 게 흡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흡수 전체 양을 줄여서 지단백 전체 줄이고 또한 간에서 리파제 줄여서 LDL 흡수를 줄여서 한 10에서 20% 줄이는 효과가 있다. STB고. 파이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PPAR 알파를 활성화되게 해서 이건 뭐냐면 지단백 대사 조절의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 팩터거든요. 이걸 바꿔가지고 간에서 지방산의 흡수를 줄이고 분해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패티 애시드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TGLP 라이보프로틴은 시크리션 줄여요. 그래서 VLDL을 좀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G 및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 스몰 덴스 LDL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브레이트가 참 좋은 역할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TG를 줄이는 역할을 파이브레이트하고 TG만 줄이냐? 아니다. LDL 중에 스몰 덴스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메가3는 이거는 뭐냐면 DGAT라는 요 과정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간 내 중성지방을 합성을 좀 억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PA 알파를 활성해서 간에서 지방산 흡수를 줄이고 분해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TG를 35% 줄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VLDL 장애 분비를 줄이게 되고 아포비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물약은 아니다. 다만 오메가3가 지방이기 때문에 흡수하려면 식후에 먹어야 흡수가 우리 몸에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PCSK9은 저희가 쓰질 않는데 대학교에 쓰는 거고 이거는 아주 포텐트한 약 옵션이고 아포비를 줄인다 라는 거. 자, 그럼 목표치를 말씀드리면 1차 예방에서 중등도에서 일반적으로 90, 아포비 90 미만으로 그러니까 입자 개수는 90 미만으로 하는 게 좋고요. 당뇨 환자다 보면 80 미만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70 미만. 그래서 9, 8, 7 외우면 되겠고요. 저희 당뇨 환자 많으니까 한 8 정도? 아무것도 없으면 9 정도. 당뇨 없으면 이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80 미만으로 맞추게 되고 그리고 고위험군이다 하면 70 미만으로 맞추겠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세컨더리에서는 65라든지 55까지 아주 엄격하게 낮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치료 알고리즘 말씀은 일단 첫 번째는 스타틴 단독요법을 하게 되는 게 가장 메인 치료 전체 양을 줄이니까 그다음 LTM을 추가하게 될 수 있고요. 아법이 줄일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스타틴 단독보다는 요걸 같이 쓰게 되면 어떨까? 같이 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스타틴은 로도즈라고 쓰고 LTM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오메가3 추가할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건기식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요걸로도 조절이 안 되면 페노파이브레드 처방을 하고 건기식으로 따로 이건 개인 사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전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페노파이브레이트하고 스타틴을 같이 쓰게 되면 이 횡목근 융해가 더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담석이 있는 경우에 쓰시면 안 되고요. 신기능 저하 때도 쓰면 안 되고 중증 간질환 때도 금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페노파이브레이트 쓰고 나서 신기능 올라가는 분이 종종 있으니까 이거 쓰고 나서는 간슬프시지만 키라틴 팔로업도 같이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 치료 알고리즘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메인 결론은 아프비 언제 할까? 당뇨 환자거나 TG가 높거나 HDL이 낮거나 그러니까 하이 TG 페노타입이 의심되는 경우 그다음에 오베시티 하거나 지방간 있을 때 아포비 검사를 해서 80 미만 정도로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LDL 전체 양보다 입자 개수와 질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입자 개수는 아포비고요. 질은 렘넌트 콜레스테롤 개념을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메이스의 원인이 되는 죽상경화의 반응은 입자수가 많을수록 아포비가 높을수록 같다는 거. 그 다음에 TG 리치가 많을수록 RC가 많을수록 더 문제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LDL 정상이라도 숨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 늘 염두에 두고 특히 TG 페노타입이 의심되는 등 당뇨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하이 TG 페노타입, 하이 TG 환자에서 HDL 낮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포비 검사를 해가지고 LDL 외에 다른 리스크 팩터, 질과 개수를 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